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정신동입니다.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우리 삶 전반에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디지털 교과서를 학교에 도입할 예정인데요. 기술의 도입을 넘어서 교육의 본질과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교실의 디지털 전환, 어떻게 준비되고 있으며 어떤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지 오늘 시사반장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김동우 디지털과학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명륜고등학교 교사이신 정상호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곽경애 강원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디지털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학교 교육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교육이 왜 필요한 것인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또 학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김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디지털 교육과 디지털 기술을 도구로 활용한 교육, 즉 디지털 활용 교육에 대한 구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2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에서는 디지털 활용 교육을 통해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의 개념인 디지털 교육이 아니라 디지털 활용 교육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디지털 활용 교육이 왜 필요한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디지털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는데 그 해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지식 정보화 사회를 넘어 지능 정보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합니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발전된 기술은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와 혁신을 야기하고 있고요. 교육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의 일상화는 이러한 디지털 환경 변화를 더 가속화시켰습니다. 에듀테크라는 이름으로 교육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은 학습자에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교육 환경과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역량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넘어서 AI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적, 역량, 학습 수준, 능력에 따라 개별 맞춤 학습을 하고요. 교사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창의성이라든지 비판적 사고력, 인성, 협업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역할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 중심 맞춤형 학습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디지털 자체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디지털 활용 교육이다. 이 두 개를 좀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디지털 교육이든 디지털 활용 교육이든 이 교육을 하려면 일단 디지털 기기, 전자장치 사용이 일단 필수적인데요.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제 수업 중에 이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일반적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까? 네. 1996년 교육정보화 정책 이후로부터 디지털 기기가 많이 보급이 되어 왔는데요. 일단 교사 입장에서의 디지털 기기와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의 디지털 기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명륜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 2, 3학년 21개 학급 그리고 교과 교실까지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는 디지털 보드, 칠판이 전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두 종류이긴 한데요.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의 디지털 기기로는 많이 아시다시피 휴대폰,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태블릿 PC. 태블릿 PC에는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과 연동이 되는 크롬북, 그리고 MS 오피스, 그리고 윈도우와 연동이 되는 서픽스, 이 정도의 기기가 있는데 아직 사실 1인 1 디바이스 보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올해 공문으로 할당이 됐고, 그리고 내년에는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1학년들은 1인 1 디바이스를 공급한다라는 정책이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도 면에서는
사실 이 학생들이 직접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설계하실 때 아예 디지털 기기 활용을 고려 안 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활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업에서 잠깐 동안 퀴즈를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정보를 검색한다거나 아니면 문서를 작성해서 올린다거나 이 정도 수준에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예, 요즘 아이들을 두고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이라고들 부른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가 당연한 사회에서 태어났고 또 성장한 세대라는 뜻인데요. 이런 세대를 키우는 학부모들께서도 디지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지부장님,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네, 그 팀장님 말씀대로 디지털 교육을 저도 정의를 좀 두 가지로 내려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뭐 현존하는 지식과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교육. 예를 들면 뭐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이나 뭐 코딩 교육, 현재 지금 많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런 디지털화된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 말씀하셨듯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나 디지털 문해력 교육 등은 계속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이제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교육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도내 디지털 기반 환경은 어느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팀장님, 같은 강원도랄지라도 지역이나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2025학년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라 학생 1명당 한 대의 스마트 기기를 보급을 하고요. 1학급당 한 대의 충전함을 일괄 보급하여 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래교실 수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단말기는 태블릿과 노트북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은 지금 스마트 단말기가 100% 보급된 상황이고요. 올해 연말까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한 8,000대를 보급하면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도 100% 보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인터넷 통신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학교별 사용량을 감안해서 중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기가 이상인 학교가 296개교가 되거든요. 이 중에 49개교를 1.5기가까지 중속하였습니다. 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스마트 기기 사용량이 증가로 인해 학교망의 인터넷 품질 저하에 대비해서 10기가 이상의 인터넷 도입 시범 사업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사용 중인 노후화된 학교 내 네트워크 장비 및 통신 케이블을 신규 장비와 신규 케이블로 고도화 사업도 작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올 하반기가 되면 초중고 전체가 미래형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무선 통신망은 각 교실에 뭐 일반 교실이라든지 교과 교실, 또 특별 교실, 기타 교실을 교수 학습 공간이라고 합니다. 13,395개의 교수 학습 공간에 85.3%인 11,430개의 교실이 이미 구축되어 있고요. 올해 겨울방학까지 추가로 4,000 교실의 무선 통신망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지속적인 디지털 인프라 보급 및 확충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에 보급된 디지털 인프라의 운영 지원 및 점검을 위해서요, 9개 전산거점 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전산교육지원청에서 올해 여름방학 때 테크센터를 개설하고 그 테크센터에 근무할 수 있는 테크 매니저를 채용해서요, 지금 여름 방학부터 학교에 있는 네트워크 환경이라든지 또는 태블릿이라든지 충전함 등을 전체적인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운영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태블릿을 다 점검하고요. 그리고 확인된 문제는 현장에서 하자 보수를 해서 현장에서 처리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튜터를 64명을 양성해서
2학기 때 희망교를 조사한 후에 학교에 배치할 예정이 있는데요. 디지털 튜터는 학교의 디바이스를 관리한다든지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AI 디지털 교과서 수업을 할 때 보조 역할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기기 문제였고요.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차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또는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교로 찾아가는 AI 교실을 초중고 200학급 이상 운영할 예정이 있고요. 이것은 2학기부터 AI 교육 소외 지역 및 관련 교육 활동이 부족한 학교가 없도록 AI 교육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 있고요. AI 정보교육 중심 학교를 26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AI 등 소형 함량 및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과정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 운영 학교를 93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AI 교육 실현을 위해 학생 동아리, 교사 동아리, 피지컬, 컴퓨팅 지원, 교육과정 기반의 AI 운영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학교를 5교 운영하고 있는데요. AI 등을 활용해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한다든지 AI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초 학력 향상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반 선도학교를 47교 운영 중에 있습니다. AI 코스웨어 프로그램과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교수학습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지원 사업을 1학기 때 추진했는데요. 176교 19억 4,8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가 춘천, 원주, 동해에 있습니다. 디지털 문제 해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관련 문제들을 체험 중심으로 활동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실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민간 에듀테크 서비스와 학생 맞춤형 평가 관리 시스템, 그리고 교사들이 수업에 저작 도구로 연동할 수 있는 통합 허브인 인공지능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에 학교에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수업 속에서 학습하는 모든 과정과 내용을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학생의 현재 수준 및 향후 보완해야 할 점까지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의 학습 과정 및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진로 및 진학 과정까지도 추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생의 학습 정보는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에 있고요. 특히 현재 서지형으로 진행하고 있는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와 향상도 평가를 컴퓨터 기반 CBT로 전환해서 수업 차시별 학습 수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학습 수준 추이도 분석해서 가정과 학생들한테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교사 연구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자율연구회를 4팀 운영하고 있고요.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교과연구회를 63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숫자를 세우다가 포기했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정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교실이 정말 디지털 전환 시대에 있구나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정상호 선생님께서는 디지털 선도교사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 교실에서 이 디지털 기반의 교육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을 보통 학습에 활용을 하는 데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그 수준을 파악하고 그리고 맞춤형 교육으로 이 결과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제시해서 학생이 과정에 따라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튜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교사의 수업 설계, 교육과정 세우기, 수업, 평가, 그리고 피드백과 함께 환류까지 이 4개의 과정을 골고루 도움을 줄 수 있는 AI 보조 교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는 이제 챗 GPT를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장문의 에세이를, 영어 에세이를 쓰도록 수행 평가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그거를 수업 시간에 약 20차시에 나눠서 이 개요를 잡고, 그리고 소론을 만들고, 본론을 만들고, 결론을 만들고, 그리고 퇴고를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어휘의 반복을 피하고, 그리고 문장 구성을 확인하고, 이렇게 인공지능과 협업을 하면서 AI가 옆에서 튜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행평가를 구성해서 수업과 함께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는 이제 짧은 객관적인 도표를 보고 그래프 에세이를 작성하는 수행평가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챗GPT를 요새는 챗GPT를 나만의 챗GPT로 챗봇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그래프 에세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타당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그런 루브릭을 집어넣어서 아예 학생의 에세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물론 이거는 아이들의 그 평가 결과하고는 다릅니다. 이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저에게는 AI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는 수행평가와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학부모 단체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디지털 교육이 공교육 붕괴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언뜻 이해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우려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처럼 이렇게 디지털 기반을 제대로 활용하여서 기획하시고 수업을 모든 선생님께서 그렇게 완벽하게 수업을 준비하지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디지털 환경을 받아들이는 선생님들의 마인드가 모두 다 다를 것 같고, 저는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학교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교육이라고 하는 그 명시적 목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시민 의식을 함량한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것인데, 근데 이제 시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문제만 잘 풀고 공부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라는 공간은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도 배우고, 하지만 다양한 친구들, 그리고 뭐 성숙한 어른들을 만나서 함께 상호작용을 하는 곳인데, 계속 이제 얘기하듯이 이제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을 시도하는 가장 큰 목적은 개별 맞춤형 학습에 좀 집중된 것이고, 그런 학습이 현재 어느 수준까지 준비되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개별 학습이 주는 뭐 장점 못지않게 이제 부작용도 크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학교 교육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학습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상호작용 일어나는 포괄적 범위의 그런 배움 활동보다는 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만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솔직히 학부모들은 그렇게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학습에 대한 욕구는 그럼 뭐 학원이나 아니면 가정용 스마트 기기로도 충분히 그 욕구가 해소가 어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학교 폭력이나 뭐 교권 침해 사안에 휘둘리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학교를 가는 목적은 공부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쌓고 인성을 배우고 협업과 협동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우기 위함인데, 학교가 뭐 그러니까 이게 좀 과하게 너무 지나치게 디지털 교육에만 매진을 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준다면 차라리 검정고시를 보고 말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부모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홈스쿨링으로도 가능한 학습을 왜 굳이 학교 교실에서 앉아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업 중단 학생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실제 이 디지털 기반 교육을 현장에서 시도하시면서 아까 이제 디지털 선도교사로서 좀 좋았던 점, 성과 위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어려움 또는 단점 같은 게 좀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그 어려움이라고 하면 일단 두 가지 단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입 장벽과 관리가 어렵습니다. 각각의 두 개의 단어를 이제 교사 입장과 학생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교사 입장에서의 진입 장벽은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선생님들로서는 진입 장벽이 좀 생기고요.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의 진입 장벽이라고 한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상에서의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일단 하드웨어 상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성능의 기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수준이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이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속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둘째로 소프트웨어에서의 진입 장벽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유료 소프트웨어가 많은데다가 그리고 아이들의 진로 설정에 있어서 실제로 어떤 직업이나 진로에서는 이 디지털이나 AI가 전혀 필요 없는 직업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입 장벽이 생기는 것 같고요. 교사 입장에서의 관리가 어려운 점은 일단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은 기기 관리입니다. 네, 기기 관리가 굉장히 힘들고요. 아이들에게 길을 나눠주고 다시 걷고 그리고 만약에 고장이라도 난다면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정책을 통해서 다 이렇게 보완이 되고 있지만은 일단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바로 수업에서 기기가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수업이 5분이고 10분이고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 면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의 그 관리가 어렵다라는 점은 디지털 기기가 주는 즐거움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저도 만약에 고등학교 시절에 스마트폰 게임과 영상들과 그리고 컴퓨터 게임이 있었다면 저도 대학 못 갔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인데 이 정도의 엄청난 즐거움과 자기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즉 자기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업에서 이렇게 디지털 기반 수업을 하다 보면 퀴즈를 풀다가도 갑자기 튕겨나가는 학생들이 있고요. 근데 또 에듀테크 자체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튕겨나가는데 바로 들어올 수도 있게 만들어진 에듀테크들이 있어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이 LMS라고 이제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의 학습을 관리해주는 그런 이 웹 기반의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서버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같이 동시 접속을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적용이 느리고 접속도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작성을 하다가 저장이 안 되다거나 아니면 접속이 안 돼서 문서 작성을 아예 할 수 없다거나 단순한 이런 이 인터넷 그런 속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서버나 이런 기업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즉각적으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너무 과한 사용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주변의 우려와 마찬가지로 뭐 건강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해력 감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이 수업 설계에서 이 AI나 디지털을 얼마만큼 활용하는지 이 사전에 이렇게 수업 설계를 굉장히 고심하고 집중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예. 최근 교육부에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사실 이 단어만 들으면 직관적으로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예,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은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학습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의 수준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및 지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해서요. 학습 자료 및 학습 지원 기능을 탑재한 교과서로 교육부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학생들한테는 최적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교사들은 데이터 기반의 수업을 디자인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학부모님들한테는 학생의 수업 활동 중에 있었던 자료들을 풍부하게 분석해서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얼마만큼의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얼마만큼의 성취 수준을 보이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보급 시기를 보면 초등학교 3, 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특수의 국어는 2025년 내년에 보급이 되고요. 2028년까지 국어, 사회, 과학, 기술 과정 등의 교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의 사용도가 높은 초등의 경우는 27년도에 보급이 다 완료가 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28년도에 보급이 완료될 예정이 있습니다.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요. 초등학교의 1, 2학년 군과 심리적인 감성, 사회 정서적인 능력과 인성을 함량하는 과목들은 도덕이라든지 미술, 음악, 체육 교과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예. 현재 교사 연수용으로 시험용 교과서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교육 현장에 계신 이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기존 교과서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년에 보급이 되는 AIDT는 일단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아이들의 그 성장이 있으려면 그 과정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 과정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AI 튜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사는 단순히 수업 내용을 준비해서 수업을 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기가 개설되기 전에 학교에서는 교육 과정을 다 바로 세우기라는 기관을 통해서 교육 과정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그 교육 과정 안에는 수업 내용과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평가 결과 말고 그 과정 속에서 피드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담아서 교육 과정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고 그리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평가 결과나 아니면 이 과정상의 피드백을 다시 교육 과정에 반영하는 환류, 이 네 가지 과정 속 각각의 과정에서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AI 보조교사 역할을 두 번째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보호자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얼마만큼 학습을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따라가고 있는지,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가 듣고 있는 수업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이 대시보드 형태로 다 제공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면에서 기존의 교과서들과 AIDT는 굉장히 다르고요. 교육부에서도 이제는 교과서라고 하지 않고 AIDT는 이렇게 AI 튜터와 AI 보조교사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와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5월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유보해달라는 내용으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기기가 주는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였는데요. 학부모로서는 이런 걱정을 할 여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디지털 원주민을 양육하고 있는 지금의 부모들은 아마 디지털 기기 의존도가 높은 자녀들과의 갈등이 없는 경우가 없었을 것입니다. 네. 그만큼 그 디지털 기기 과몰입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은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 모두 다 많이 들어본 사안들일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 3년 동안 그 비대면 학습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좀 처참하다고 봅니다. 학습 격차 심해졌죠. 문해력이 급락했죠. 저희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책을 읽게 하고 싶고, 조금 더 생각하게 하고 싶고, 조금 더 글을 쓰게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런 교육도 물론 하시겠지만, 이런 문제풀이형, 뭐 예를 들면 지식 습득형, 이런 어떤 학습에 집중된 AIDT가 이렇게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AIDT 도입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제 또 교육부에 대해서 진짜 묻고 싶은데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뭐 디지털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으로 디지털 교육의 확산 자체는 큰 흐름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교육을 선도하던 일부 국가에서는 교실에서 아예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다시금 종이로 인쇄된 교과서를 확대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지부장님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유가 있겠죠. 이런 디지털 교육을 선도하는 국가들이 일부 정책을 이렇게 완전히 뒤바꾸게 한 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번 해봤더니 생각보다 효과가 없더라 라던가 무시할 수 없는 부작용이 좀 발생되었다라는 평가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어떤 뭐 맞춤형 학습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거나 뭐 종이 교과서에 비해서 뭐 인성이나 창의력, 뭐 비판적 사고력 등에 유효할 만한 증거가 포착되지 않았다라던가 특히 문해력이 떨어지는 현상은 공식적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부도 이 AIDT 도입에 따른 유의할 점으로 문해력에 대한 부분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AIDT를 이렇게 만들어낼 때에 그 부분을 유념해서 만들어라라는 그런 지침들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만큼 문해력에 대한 걱정이 좀 크고 물론 그 디지털 기기가 학생들의 그 반응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활용 기기에 대한 어떤 그 자체가 학습 동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신기 효과라고도 하는데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그 이제 마음가짐이 동기를 부여한다라는 건데
그게 얼마만큼 갈 것인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그 반짝 효과인 건지. 그리고 그것을 기기를 통해서 학습해가는 그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따라가는 교육. 그러니까 약간 수동적 교육이 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좀 너무 교육부에서 그 AIDT를 무슨 마치 엄청난 신기술인 양 그렇게 묘사하고 우리나라가 그것을 전국 단위로 최초로 도입하는 국가다 이렇게 크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유네스코 예를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 교육에서의 기술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뭐 디지털 기술이 학습에 미치는 뭐 긍정적인 효과나 경제적 효율성이 과대평가되었을 수도 있다. 디지털 기술을 그래서 성급하게 도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경고를 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AIDT는 그렇죠. 진보된 기술은 맞죠. 근데 하지만 엄청난 대단한 기술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다른 나라에 없는 이유는 제가 보기엔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해서가 아닐까. 도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과대 포장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당장 내년부터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도입이 되는데요. 인공지능 도구나 수업 방식에 대한 교사들의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과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IDT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는 분들은 선생님이시죠.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선생님이 교실과 평가의 개선을 하는 주체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저희는 선생님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및 확산 워크숍을 통해서 지역청 담당자 및 학교 관리자, 선도 학교를 대상으로 AI 디지털 보급 안내 및 AI 코스웨어 활용 연수를 1학기 운영하였고요. 7월 초에는 중등 정보교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연수를 진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17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AI 교과서 활용 연수 및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원연수원이라든지 교육과학정보원에서도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교원 역량 강화 직무연수하고 원격 연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실혁명 선도교사를요, 강원도 273분을 모집해서 교육부 연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돌아오시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업 평가, 혁신을 선도하고 학교에 맞는 수업 전략을 수립해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동료 교사도 코칭을 하고요. 또 추후 강사 요원으로 이분들을 활용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교육대학원 연계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문과정을 교육 대상자를 저희가 선생님들을 30분을 선발하여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환경을 또 개선하기 위해서요. 교육연수원의 교원 연수를 위한 디지털 연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반기에 많은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AI 정보 교실을 6개 학교를 지금 선발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AI 디지털 기반 수업 환경 구축을 위해서도 6개 학교를 모델링해서 지금 한 학교당 2억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디지털 교육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 교육의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역량이 달라지겠구나. 그렇다면 또 어떤 역량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가지게 됩니다. 정상호 선생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어떤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 역량이라고 하면 일단 대입하고 연계를 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 역량들이 사실은 그 업체, 기업에서, 세계에서,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상일 거고 그 인재상들을 고등학교에 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재상이나 역량 자체가 사회의 정서나 아니면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상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학 입시에서는 주로 보는 게 학업 역량을 보고 그리고 공동체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 이렇게 세 가지를 봅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융합이라는 틀도 있고 그리고 아예 아직 어린 나이의 학습자들이 자기의 전공을 정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꽤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로 역량 대신에 무전공 성장 역량이라는 거를 따로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입시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을
필두로 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은 사실 학생들이 혹은 제 아이가 잘 뭔가를 생각만 하고 이 행동으로 취하지 못할 때 일단 시작해보자라고 이렇게 격려할 때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시작은 전체 과정에서 절반이나 차지하기 때문에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 설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도 수업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육 과정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수업을 어떤 거를 가르칠지 그리고 어떤 거를 평가를 할지를 이 교육 과정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역량은 그 시작에서 필요한 에이전시라고 하는 주체성이라고 하는 역량입니다. 이 주체성은 학습에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습 면에만 국한되어 있는 자기주도성과는 다릅니다. 이 주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알고 그리고 자기가 알아야 될 것을 스스로 깨우치고 그리고 사회나 환경을 염두에 두고서 자기의 어떤 의견이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주체성이라고 하거든요. 내 주체성을 가지고 이 행복을 찾아나갈 수 있다라는 학습 나침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교육에서의 교사들은 이 전반적인 이 교육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설계하고 그리고 학생들과 비대면도 좋고 대면도 좋고 이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런 수업 설계들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예. 자기주도 학습과는 좀 다른 의미에서의 주체성 역량, 이게 아마 이제 중요해질 거다라고 마지막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부모라면 누구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같은 디지털 기기 때문에 자녀들과 갈등을 겪거나 고민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교육청이나 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식을 태도로 이어지게 하는 그 교육의 현장이 저희는 그립고 원합니다. 네. 그런 학교의 모습,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 이 배움으로 일어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교사가 서로 자극이 돼서 서로 협업하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 교육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만 디지털화, 개별화에만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AIDT가 필요해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학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기존 교과서를 완전히 대체하는 개념이라기보다 좀 교사가 그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좀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AIDT는 물론 도구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저는 그 말씀에 너무 기술만 있고 철학은 좀 없는 것 같다는 느낌. 하지만 교육이라는 거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네스코를 한 번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은 수백만 명의 학습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학습자를 소외시킬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은 교사와의 대면 상호작용을 대체하는 역할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 교육에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교육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날로그적 환경도 우리가 도외시하지 말자. 디지털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 속도보단 방향이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공교육에 인공지능이 광범위하게 도입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 좀 드물다고 합니다. 그 말은 앞으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디지털 교육 대전환을 추진해가는 입장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마지막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우리 교육의 미래를 더욱더 밝게 할 수 있는 저는 중요한 시기이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방식이 도입되면 언제나 적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 여러분께서는 이 변화를 열린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도구와 방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디지털 활용 교육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 학부모님들께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지만 다양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학생들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기술만큼 중요한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 중심의 접근입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활발한 상호작용, 그리고 감성적인 지원과 정서적인 지원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디지털 교육 대전환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학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들도 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참여와 피드백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러나 교육은 언제나 신중해야 하고 그 결과에 엄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보여줄 교실의 변화, 과연 우리 교육의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우리 모두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반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